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브랜드 치과 의사 김의원입니다. 저는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면 임플란트나 크라운 같은 보철물로 새로운 치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본래의 치아를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충치로 인해 썩은 치아를 떼우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극심한 치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 신경치료를 진행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치아를 부식시키는 충치와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한 여러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국내의 한 칫솔 브랜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7명은 평소에도 치아가 시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린 치아는 충치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충치가 생기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치의 원인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땐 음식물을 입안에서 씹고 삼키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들을 분해하기 위해 입안에 서식하는 충치균이 산성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성 분비물이 음식물 잔사와 함께 치아를 부식시키면서 우리가 아는 충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안 좋은 습관은 충치균이 빠르게 분해하려고 하는 단 음식이나 치아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끈적이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과일이나 탄산음료를 많이 먹거나 이런 음식들을 오래 물고 있는 것도 충치를 유발하는 안 좋은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열풍으로 사람들이 제로 탄산음료를 많이 찾고 계시던데 칼로리는 낮아 체중 감량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탄산 성분은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섭취량을 제한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은 범랑질이라고 합니다. 범랑질은 치아 내부를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층으로 신경이 없고 반투명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랑질 아래에 위치한 층은 상아질이라 하는데 상아질은 신경과 가까운 조직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에 예민합니다. 상아질 아래인 혈관과 신경 조직을 둘러싼 치수층이 있습니다. 충치의 진행 단계에 따른 증상은 충치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 그 증상이 다릅니다. 충치가 막 생기기 시작해서 범랑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엔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충치가 범랑질과 상아질 경계 부위까지 진행되면 이때부터 증상을 보이는데 특히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시린 증상이 있고 단맛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충치가 더욱 심해져서 상아질 아래의 치수까지 깊게 진행되면 신경이 가까워져서 음식을 씹을 때도 통증이 있고 다른 외부 자극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치통을 느끼게 됩니다.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은 치과에 가면 때우는 치료를 많이 받으시죠? 전문적인 말로는 보존 치료라고 합니다. 충치 치료는 그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 상태가 경미할 경우엔 표면을 다듬거나 충전재를 이용해 충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치아를 최대한 살려서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치료를 치아 보존 치료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치아를 뽑지 않고 최대한 살려내는 여러 가지 보존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존 치료란 충치 및 치아 질환으로 인해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발치 없이 치아를 보존함으로써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치아 발치는 가장 나중에 처치되는 치료로 우리의 목적은 원래의 치아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불편한 통증을 제거하고 저작 기능, 발음, 그리고 심미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보존 치료는 크게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신경 치료, 재신경 치료, 치근단 수술이 있습니다. 충전 치료는 충치 치료의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충전 치료를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충치균에 감염된 치아의 조직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충치의 깊이와 범위에 따라서 알맞는 충전재를 사용해 속을 채워서 본래의 모습대로 수복해 줍니다. 이때 충치의 정도에 따라 직접 충전으로 할지 간접 충전으로 할지 진단한 후 시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직접 충전과 간접 충전의 차이점은 직접 충전은 치아의 재료를 직접 채워 넣는 치료이고 간접 충전은 구멍에 본을 떠서 구조물로 제작한 다음 접착제로 접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충전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말감, GI, 레진이 있습니다. 아말감은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재료보다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하고 치료 후 테두리가 파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감은 수은과 합금을 섞어 만든 것으로 아말감에 함유된 수은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유해성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GI는 글래스 아이노머라고 하며 레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아의 색과 투명함을 재현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GI에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강도가 낮아 저작 운동에 의한 손상엔 약합니다. 레진은 우수한 물리적 성질과 다양한 색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니와 어금니의 수복에 있어 신미성과 기능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거의 모든 부위에 대하여 레진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전재의 파절이 예상되는 경우엔 간접 충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간접 충전은 구멍이 작은 경우는 인레이, 구멍이 넓은 경우에는 온레이로 진행됩니다. 치아 삭제량이 적다는 점에서 전체를 덮는 크라운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충전 치료 후 주의사항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충전재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음식 섭취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충전재는 종류에 따라 완전히 자리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금이나 아말감, 레진으로 충전할 경우 자리 잡는 데는 약 24에서 48시간이 걸립니다. GI,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3시간 안에 자리를 잡지만 최대 강도로 단단해지려면 4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충전 치료 후 최대 이틀까지는 피해 주셔야 하는 음식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단한 음식, 두 번째는 뜨겁거나 매운 음식, 세 번째는 끈적이는 음식입니다. 충치가 깊은 경우엔 치료 후에도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충전재가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땐 빠진 충전물과 함께 바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충전물 상태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티슈나 봉투에 담아 모양과 색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충전재가 빠진 치아는 도랑처럼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칫솔 젤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다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충치는 치아 위쪽으로 생긴 충치나 신경으로 뻗어가는 충치는 보존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가 치아의 뿌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치료하기 가장 까다로운 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충치는 발견하기는 쉽지만 한 번 충치가 생기면 위치적으로 기구 접근이 어려워서 치아 삭제량이 많고 잇몸에 덮여 있는 치아의 뿌리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접근의 어려움도 있지만 시야 확보와 완벽한 방습이 불가능하기에 정확한 충치 치료가 어렵습니다.